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차 안에서 영상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3년 다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이 세 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활용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의 크기는 정말로 크게 증대될 수도 있고 제자리이거나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꼭 공부하라.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가파른 상승을 해왔죠. 특히나 서울은 많이 올랐죠. 내 집 마련을 했거나 아니면 뭐 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목적으로 뭐 조금씩 더 매입한 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자산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다시 자산을 늘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서울이 또 상승해야 되는 거죠. 자, 서울의 시나리오, 크게 앞으로 시나리오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과거 상승한 것만큼 한 번 더 상승한다. 두 번째, 보합으로 간다. 이 보합에는 인플레이션만큼의 상승을 감안한 거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조정받고 하락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떻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9년 초에 제가 이미 전망을 했죠.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제 링크 남겨둘 테니까 영상 보시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들은 앞으로 보합 정도 또는 약상승 정도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시나리오 1번을 제외하고 2번, 3번이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제가 신이 아니라서 그렇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플랜 B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사이클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역마다 흐름이 다르다. 다만 직주 근접이 가능한 수도권은 흐름이 하나다. 지방은 직주 근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시나리오 2번, 3번을 고려해서 지방을 꼭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서울의 지역이 정체 현상을 겪을 때 한 번 더 자산을 불리는 기간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항목, 투자 가능한 현금을 꼭 확보하라. 지금 현재 시점에 돈이 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현금화 시켜서 재투자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지만 그게 진짜 현금이거든요. 시나리오 1번대로 된다면 가만히 두면 되겠지만, 만약에 시나리오 2번, 3번대로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상승할 수 있는 곳으로 재투자, 갈아타기, 묻어두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또 2, 3년 동안 또 돈을 벌 수 있게끔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 2번대로 되고 지방 어떤 주요 곳들은 상승을 한다고 보면 그런 곳에다 묻어놔야 되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어도 묻어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기회를 다 놓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에 있는 걸 팔아야 되겠죠. 서울에 있는 걸 팔려고 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죠. 그럼 못 팔겠죠. 자, 그러면 2년, 3년 지나면 그때 가서 팔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2년, 3년 지나서 만약에 시세가 보합이었어요. 그때 가서 세금을 내면 또 똑같이 내야 되는데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또 2, 3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물건은 빠르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2, 3년 지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팔 거면 확실히 빨리 팔고, 안 팔 거면 정말로 장기로 가져가고. 모든 것들을 다 팔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똘똘하고 좋은 것들은 장기로 가져가는 전략을 펼치고, 조금이라도 애매한 것들은 좀 세금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팔고
다른 곳에다가 재투자하고 또 그것도 다시 그 2, 3년 뒤에 또 다시 팔아서 또 다시 재투자하는 투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돈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 투자 가능한 현금을 꼭 확보하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1, 2번의 한계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개인의 몸값을 올려라, 통제 가능한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하고 현금 확보하고 또 재투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최근 수도권처럼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재투자 방법은 매년 우리가 쓸 거 다 쓰고도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그것이 여유롭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이든 뭐 5천만 원이든 좀 나아가서 뭐 1억 이상 내가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면 그걸 갖고 재투자하는 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흐름이 지금 애매할 때, 특히나 수도권 보합이 예상되는 이런 시기에 수도권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지방에 대한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 개인의 몸값을 높이는, 또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다가 시간을 쏟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데, 세 가지 중에서도 세 번째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세 가지는 부동산하고 주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면 사실 1, 2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나의 자산이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남들은 제자리 걸음일 때 나는 다시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다른 모든 전 국민이 1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1조를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100억을 갖고 있으면 완전 최악이죠. 거의 꼴찌잖아요. 100억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벌면 사실은 2~3배로 돈을 번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나의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생각에 있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세 가지가 여러분의 자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랭군이었습니다. 피스.